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웃으시는 거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야. 아시죠? 그래서 로또는 굉장한 건데 물어봤더니 더럽게 안 맞는데요. 아이고. 참. 예. 이거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드릴까요? 예, 어쨌든 주제와 관련 없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단톡방에 좀 이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괜찮은 글을 하나 또 읽어드리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인 씨인데 행복의 얼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틀 동안 모임을 하면서 이 보물찾기처럼 그래도 숨었던 어떤 행복의 또 한 켠을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MK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울컥울컥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제 뭐 내 자녀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자녀가 그렇게 MK 네스트는 이제 20년째 됐습니다. 199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년째 됐고요. 저는 불광동 수양관에서 MK 캠프를 시작하면서도 20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남수 목사님이 또 97년도에 또 필리핀으로 사역을 시작했더라고요. 저하고 오래전에 만나서 우리 이 동갑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됐는데, 또 동역자로 또 참 감사한 것은 또 MK 그 논문을 제일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내용은 제가 못 봤는데 뭐 그렇겠죠, 뭐 옛날에. 정말 자료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야,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을까? 참 대단한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목표가 뭐였냐면, MK 사역이 또 다른 선교 사역과는 또 달라서 참 후원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너무 이해가 안 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 그 MK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도 저희를 후원하는 교회가 그러면 선교사님 사역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네요? 그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이제 선교 개념이 아직은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역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20년 동안 일해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번에 이사회를 조직하게 됐어요. 박남수 목사님도 MK 네스트 이제 이사로, 또 저는 또 우리 필리핀 MK 네스트 네트워크의 또 그런 동역자로 함께 그런 동역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방학 때면 또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으면 이제
MK 이동 케어팀을 함께 가동해서 가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현지에 있는 좋은 MK 동력 기관과 또 MK 동력자와 함께 좀 있으면 상설, 긴급할 때 언제든지 케어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2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 필리핀의 MK 네스트, 필리핀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20주년 그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MK 네스트 20주년. 이거 보시고 계속 오늘 MK 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 사역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필요한 것들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좀 더 잘 나누어지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저 중에 한 친구는 정말 우리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했던 참 어려웠던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풀타임 맘이라고 소개했던 그 친구는 선교사로 웨일즈 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들어와서 아기 낳고 지금 좀 한국에서 쉬고 있고 또 우리 박승호 목사는 지금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대 동기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지금 모습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조금 터치를 했더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더라고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유기는 그건 정말 큰 벌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버려 둔다라는 거. 이건 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는 왜 MK 케어가 필요한가? 오늘은 MK 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부모 교육 세미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또 어떤 경험이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워크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지금 6그룹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두 가지 제목을 한번 A4 용지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또 어제처럼 한 분이 좀 정리를 하셔서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우리 좌측부터 그쪽 1, 2, 3, 4, 5, 6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조에서 3조까지는 주제를 미리 알았더라면 내 자녀 양육 혹은 MK 케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걸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한번 이건 우리 MK 공동체에서 이걸 해보거든요. MK들이 선교지 오기 전에 미리 알고 왔더라면 더 잘 적응하고 좋았을 텐데 그래서 1조, 2조, 3조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좀 준비할 수 있었더라면 만약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하고 시작했을 텐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조금 세 그룹에서는 워크숍을 통해서 정리하셔서 좀 이따 발표를 부탁드리고요. 자, 4조, 5조, 6조는 부모님들이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면서 MK로서 산다는 것.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드리면 MK로서 산다라는 것의 유익과 도전. 사실은 어떤 데서는 장점과 약점. 이건 조금 너무 단편적인 것 같아요. 장점과 약점은. 그래서 그냥 MK로서 산다는 것의 유익과 도전. 어떤 것이 굉장히 유익하게 되고 어떤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것인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20분 정도? 네, 한 20분 정도 워크숍을 좀 함께 좀 하시고 정리하셔서 10분 정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일조에 은혜가 저희가 나눴던 부분은 미리 알았었더라면
어떤 분은 이제 선택된 상황 속에서 애들이 받았을 스트레스를 미리 알았더라. 사실은 어제 알았대요.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라는 거를 어제 들었다고. 다른 분은 이제 사춘기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지 못한 자기의 이제 방목했던 양육을 후회하시면서 그냥 부모가 옆에 있었으면 되지 무슨 양육의 어떤 의미보다는 같이 살아주고 그냥 부모였다는 의심만 본인한테 있었다는 거. 그래서 MK에 대한 그런 무지함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나오신 지 벌써 20. 미국 학비가 비싸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도 한국 학교에 보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대도 보냈는데 아이가 4년을 하고 포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부모로서 미국 학교로 보낸 것에 대해서 학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후배 선교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좀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다른 분은 이제 항상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고백하는 거는 엄마하고 나하고는 같이 있었지만 피지컬로는 같이 있었지만 엄마는 나를 공감해 주지 않았다. 나를 늘 혼자 있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옆에 설 때 딸의 열등감. 엄마가 딸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앞으로의 행동 통치.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을 얻었을 때 상사한테 어떻게 하라는 행동 방침을 이제 엄마는 또 얘기해 주는 중인데 이 아이가 화를 내면서 엄마는 나를 왜 공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른 분은 13년이 되셨는데 파송 나올 때 사실은 MK 네스트가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모르셨대요. 교단별로 이렇게 파송을 받다 보니까 MK 네스트가 있는지 몰랐다고 미리 알았더라면 교육도 하고 아이들을 둥지 캠프라도 보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또 다른 분은 이제 미리 알았더라면이 아니고 미리 알았는데 하지 않아서 했더라면 하는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외국 선교사님들 보면은 추천전에 이렇게 아이들 동화책이나 이런 거를 읽어줌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굉장히 풍성하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알았는데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서바이벌에 강한 아이로만 키웠지 정서가 메마른 아이가 이제 됨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대는 한국 문화에 지금 접했던 세대고, 그 다음에 우리 MK, 특히 필리핀은 새 문화 안에 살죠. 그래서 티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와 집에 가면 한국 문화, 학교 가면 미국 문화, 그 다음에 밖에 나오면은 필리핀 문화, 이 새 문화가 새 문화 안에 사는 우리 MK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인식하고 이걸 알았더라면 좀 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웨스턴 그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정말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많은데 내가 우리 아이가 현재 접했던 상황을 조금만 더 인식했더라면 그렇게 우리 아이하고 부딪히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좀 후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2번. 부모님이 그 아이가 접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좀 더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부모님은 항상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죠. 내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 상황을 인식하다 보니까 그거 그냥 괜찮아. 시간 지나면 될 거야. 그냥 기다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깊이 못 해줘서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좀 더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 상황 안에서를 좀 더 인식하고 이걸 알았더라면 정말 좋은 그런 부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좀 비슷한 건데 선교제에 있다 보니까 정말 선교들 너무 많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가는 곳마다 우리 아이가 생각하고 정말 추억을 많이 쌓고 했는데 이거를 그런 추억과 그런 생각들을 유지를 못 시켜준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생각과 추억과 감정들 그리고 철학들을 좀 더 깊이 엄마가 인식하고 부모님이 인식했더라면 우리 아이의 상처를 조금은 줄여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여기 필리핀에 이제 아니면 사역지에 가기 전에 내가 그곳에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학교라든가 어떤 그런 학교의 제도, 학제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맞듣고 좀 더 알아서 그거에 대해 대처를 했더라면 우리 아이가 처음에 학교에서 겪었던 그런 몇 년간에 겪었던 그런 고통과 그런 힘든 과정을 내가 정말 줄였을 텐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는 이 MK에 대한 거를 오늘 처음 이렇게 참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올해 졸업을 했고 지금 이제 이번에 연세대를 갔어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언더우드 학교에서 정치외교를 할 건데 저는 너무 어제 가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한테 엄마가 정말 미안합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엄마가 좀 더 이 MK를 알았으면 우리 딸의 그 마음을 내가 좀 더 알았더라면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다행스럽게도 엄마는 너무너무 엄마 부족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족한 적 한 번도 없었고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다고 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무심했던지 얼마나 방목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저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남겨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는 아니지만 저에게 남겨진 우리 세마학교 학생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MK를 위해서 이해하며 그 살아가는데 마지막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후회와 또 감사와 그런 너무 많은 그런 감정들이 교감하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이걸 열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MK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정확했다고. 저 내성적이라서 이런 거 발도 안 싫어하는데 아줌마들 자꾸 제일 싫어하는데 아줌마 더 확실하게 됐습니다. 김수경 목사님 항상 당당하고 여장부 같은 분이신데 자녀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막 감동도 받으면서 좀 어색하게 들렸는데 저희들은 알았다면 좋았을 것에 대한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했다는 거. 이렇게 잘 자라고 훌륭하게 잘 키우는데 그때 너무 막 걱정만 했던 것들이 아쉬웠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걱정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은 이제 아쉬운 거 없고 한글 교육을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줘서 지금은 한국 적응하거나 한국말 하는 데 있어서 읽고 쓰고 있는 데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셔서 많은 분들이 시기를 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오기 전에 훈련, 체계적인 훈련,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옆에 사람, 동료들의 그런 조언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 전문가들의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단체를 통해서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권한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네 번째로 좀 더 아이가 떠나기 전에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 거라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셨고 다섯 번째로 그때 20년 전에 혼자 왔을 때는 진짜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거의 학대 수준으로 했다는 거. 그 네트워크가 있어서 많은 정보들을 얻었으면 그렇게까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러면서 또 아이를 그 사역의 초반에 사역하느라고 아이를 거의 방치를 해서 아까 방치는 진짜 큰 그런 죄라 그런 말 했는데 방치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큰 그런 미안함.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게 아이들이 진짜 가장 원했을 수 있다 막 그런 말도 하셨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키워주셔서 너무 잘 자랐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마음 비전 교육 기록하다가 발표자가 됐습니다.
먼저 말씀 표현에 의하면 아줌마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기록이 못 따라갈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유익한 점, 어린 시절부터 다문화 경험, 이중언어 습득 기회, 독립성을 조기에 확립, 타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 신앙 영성 훈련의 최고의 현장에 있음, 영적 자존감 형성의 유익, 폭넓은 세계관 형성,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게 되고 리더십 형성의 유익, 세계 상황에 대한 정보 교환이 빠른 직업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음, 이게 유익한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도전인데 뭐 약점인지 단점인지 거의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정체성 형성의 문제점, 가족관계 형성의 이해 부족,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됐고요. 불분명한 모국어 형성이 힘들다. 단어, 어휘, 문화 언어들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형성이 힘들다고 얘기했고요. 주거 환경이 자주 이사하다 보니까 불안정하게 됐다. 또 국가 간 형성 문제, 가정적 케어를 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NK들에게 도전되는 거라 생각했고요. 아까 반대 개념으로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세속적인 학연과 이런 것에 대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한 것도 도전적인 문제로 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국어 사용하는데 늘 불안해가지고 자신감 발표하는데 자신감 없어 하는 부분도 있고 학력의 그 부족으로 인한 부적응으로 도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어떤 점을 강조할 것이냐, 유익한 점을 강조해서 아이들한테 말할 거냐, 유익하지 못했던 너희들이 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거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교육이라는 것은 강조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익한 점을 계속 강조해서 너희들은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발표했습니다. 대형 전도사입니다. 저는 여기서 1시간 정도 시골로 돌아가는 비나문화라는 곳에서 제자사역, 문화사역, 그리고 세종학당 우리 박남수 선교사님의 도움 가운데에서 세종학당 브런치를 하고 있는 한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NK로 산다는 것에 대한 유익과 도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눈 대화는 이미 앞에서 유익을 쭉 열거한 것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다문화를 경험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이미 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세상 어디다 내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잡초와 같은 그런 강인함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이중언어의 유익은 쇠마학교에 잘 다녀서 한글 교육을 잘 받았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 이중언어를 잘 쓸 경우에 이 아이들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국기독실업인회에서 의료 선교를 와서 의사 10명 정도가 이렇게 진료를 했는데 이분들이 영어를 한다고 한국에서 해도 여기서는 통하지가 않대요. 뭐 어느 증세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왜 왔느냐 이런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 프라빈스에 있는 이 지방에 있는 따갈로그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한 방법이 뭐냐면은 10명의 통역하는 사람을 구했어요. 이 페이를 주고. 근데 다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MK들입니다. MK들이 와서 통역을 해주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3가지 언어를 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쨌든 이런 그 도움들이 자기들은 그냥 익혀진 것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그 부러움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고 또 청소년들의 바람입니다. 이런 유익이 있고요. 한국 상황의 청소년들을 지금 비교해 본다면 한국이 지금 청소년 자살률 세계 제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그래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고 어느 선교사님은 학교를 아이들이 상당히 재밌어 한다. 근데 우리 한국 아이들 가운데 학교를 재밌어 하는 아이는 아마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곳에 온 지 이제 만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한국 상황을 조금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지금 청소년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래도 선교지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에서부터 많이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한국의 아이들은 아침 새벽 6시에 나가면 한 11시나 12시나 내가 집에 들어오고 그 밤에도 와서 또 복습을 해야 하고 이런 그런 참 압박감을 갖고 산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부모와의 그 청소년들과의 대화 단절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그나마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은 아이들과 같이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저도 이제 목사로 한국에서 30년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의 목사로 혹은 부목사로 지내면은 자녀들이 그 PK들은 늘 이렇게 받는 대접만 보거든요. 부모님들이 대접받고 하는 것만 늘 대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부모님들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베풀고 선교인들에게 선교지에서 아이들에게 베풀고 이런 베품과 나눔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선교적 마인드에도 익숙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미래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만 미래 선교의 동력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토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최용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강의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언어, 문화, 수많은 경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선교 동력으로 쓰여질까 하는 데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경험한 목사님들과 중간에 예수 믿고 청년 때 혹은 나이 들어서 예수 믿어서 목사님이 된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본다면 사실은 교회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주일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선교사들이거든요. 해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현지에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어린이 모든 과정을 어린 시절까지 다 경험한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고 선교 동력으로 쓰여질 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로 저희들은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MK로서의 살아간다는 것의 유익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반대편에 보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단점이 있고 우리가 되새겨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부조가 이야기했듯이 저희들도 동일한 내용으로 좀 나왔습니다. 역시 MK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글로벌화 되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미 중요한 기초적인 그 부분들을 많이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면 우리 MK들은 선교에 귀한 자원이 아닌가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기에 이렇게 또 상처를 받은 애들이 있죠. 그래서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나는 선교사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하고 싶어. 오히려 학교에서는요, 그런 애들을, 이야, 대단하다. 우리 한 번씩은 나가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야, 네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선교에 감명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돈에 굶주려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되기보다는 어떻게든 나는 빨리 대학을 졸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이렇게 돈을 강조하는 그런 애들도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적응력은 또 두말할 나위 없이 애들 적응력 대단합니다. 바퀴벌레 봐도 그냥 개스럽게 진행하고 그 시판에 개미가 지나가도 어이구 이거 단백질이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어떤 음식이 나와도 감사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적 리더십 역시 또 선교사 자녀들이기 때문에 애들 보면은 또 잘 교육받은 애들은요 그 속에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른 애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애들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신앙이 포장되어 있어서 그거를 정말 본인의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 다녀라는 그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래서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선교사 자녀 왜 이러냐, 맨날 감사하고 해야지 그렇게 보대요.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사실을 받아요. 나는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러 왔는데 애들 이게 뭐야, 설교도 안 가고 금융 기도를 안 가시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또 어떤 부모 그 애들은 또 하나님에 대한 반감까지 있어요. 내가 하나님도 하고 러시아에 살아보세요. 이렇게 어느 애가 그런 말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양한 경험을 잘 이겨낸다면 참 이게 경험이 중요한 재산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잘못 경험되어지고 잘못 습득이 되어지면 굉장한 스트레스로 또 가치관의 혼란, 정체성의 혼란 이렇게 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한국 아카데미 대리부모로서 4년째를 하고 있는데 시리아는 들어보면요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 MK의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점이 자유라는 자유. 마음대로 축구하고 게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은 좋은 데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 얘들아, 너 대학 가면은 진짜 쟤들 이렇게 원수로 공부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니? 책 좀 읽어라 해도 뭐 가면 되겠죠. 무감각해요. 그래서 참 얘들은 한국 사회를 참 동경은 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가면은 가서 뭐 부딪히면 된다는 식으로 가서 그런 식으로 간 애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참, 저희 조에서는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그룹별로 워크숍했던 내용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MP들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사성과 또 어떤 좀 상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뭐 거의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MKK 어떻게 할 것인가? 영역만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한번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박승훈 목사가 정리를 잘 했어요. 정체성이라는 거는 아까 또 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항상 누구나 문제와 또 이 긍정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MK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블렘과 그다음에 프로미스가 있는데 어떤 걸 또 강조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둘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건강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강점과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다 인지하고 수용할 때 그게 건강한 정체성이 되는 거거든요. 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이 키가 크지 못했다라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저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저는 태권도, 쿵푸, 합기동 이런 걸 막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시대 때는 그 중고등학교 때 너무 애들이 난폭한 거예요. 큰 애들이 작은 애들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뭐 끌고 가고 정말 그랬었어요. 야, 이걸 제가 그 컴플렉스의 말로 그 아이들을 내가 막아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사역자의 자녀였지만 중3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가 변화된 게 그거였어요. 그게 더 이상 콤플렉스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게 됐고요.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저보다 더 키 큰 여자를 저에게 예, 이렇게 아내를 주시고 뭐 그런 축복도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케어할 것인가? 선교사로서
사육을 시작할 때 뭘 제일 먼저 합니까? 여러분? 언어와 문화 적응을 하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선교할 대상의 종족에 대한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것은 이건 뭐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연령 발달상 있는 자녀들은 좀 이해했지만 사실은 MK라는 특수한 종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MK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MK들의 그 언어, 이 커뮤니케이션, MK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중요한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 언어 소통이라는 게 꼭 언어라는 게 소통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속에는 사실은 그 나라에 엄청난 철학이 들어있거든요. 생각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저는 선교지에 가서 MK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중고등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 뭐가 힘들었어? 처음에는 별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말을 꺼내는 건 뭐냐면, 힘들었던 게 아니라 힘들었던 걸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부모교육 세미나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늘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든지 부모님한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정답 같은 거 말고 무슨 이야기든지 좀 들어줄 수 있게 된다면 아이들은 바로 그 힘들었던 스토리에 자기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힘들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줄 때마다. 그래서 MK라는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이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는 가정 예배를 좀 추천을 좀 합니다. 그 가정 예배 말고요. 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도록 하는 가정 예배 말고요. 저는 어릴 때요, 제 아버지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매일 무릎 꿇고 잠언 한 정씩 읽었거든요. 자기는 좋아했지만 나는 무릎 꿇고 잠언을 읽는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좀 클 때까지 잠언이 싫었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나를 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 예배 말고요. 네. 이게 좀 시간이 없어서 저희 가정 예배를 소개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 다음 부모교육 세미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예배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우리 큰아들은요, 가정 예배 하다가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선교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래퍼입니다. 네, 세 번째는 정말 적절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죠. 자녀들 위해서.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죠. 현실이잖아요. 스펙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로를 위해서 이 진학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스카이 이런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자녀 교육 철학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영어 교육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현지어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로에 관한 것과 그 얼라인먼트 된 그 진학 지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학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준비하는 그 진학과 진로의 그 라이프롱 어떤 그런 영역에 자녀 교육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녀들 자랄 때 동의가 필요하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런 적절한 교육 지원, 자녀 교육 철학 좀 이렇게 정립, 또 부부가 동의하는, 부부가 싸우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부모 교육 철학, 자녀 교육 철학에 대한 이 상이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 상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번째는, 이건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건강한 부부 관계는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가르침 다 배우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르치지 않은 것도 배우잖아요. 부모가 잘 지내면 자녀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여기에 나오실 분들 때문에 제가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좀 해야 되나? 잘 지내기로 결심을 좀 해주세요. 이건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알잖아요, 다 알아요, 아이들. 네. 그래서 이 건강한 부부 관계는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고, 마지막 5번째로는 떠나보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쉽지만, 네, 떠나보내기. 그걸 이제 우리 MK 사역장에서 이야기하면 리엔트리라는, 혹시 프리필드 오리엔테이션 때 잘 준비를 못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미 선교지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리엔트리,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한국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잘 떠나보내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문화, 또 다른 문화권에 아기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부모로부터 한번 떠나온 경험이 있죠. 사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먼저 경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리들, 성육식, 인카네이션한 그 원리들이 사실은 우리가 떠나보내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 네.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보내신 하나님과 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성삼위의 그 친밀감, 이거는 뭐 상황이든 환경이든 여건이든 기질이든 그걸 다 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의 단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MK들은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한국 대학 교수 모임에서는요, 벌써 한 30-40년 전에 유학 갔던 아이들, 또 주재원 자녀로 갔던 아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명명해서 연호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떠났다가 자라서 다시 돌아온 그 아이들을 어떻게 기여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선교단체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대한민국 혹은 또 자신들이 살게 될 나라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것 같고요. 계속 나온 거지만 선교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단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야 될 그런 우리의 제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더라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쉽지만 이틀간의 이 모임을 마치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끝나고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박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드리면 그걸 공유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이렇게 숙제하는, 숙제는 좀 싫으신가요?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너무 부담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좀 더 깊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통로로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장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오신 분들만 우리 자녀들 더 깊이, 더 자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선교사님들한테도 또 그렇게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MK 네스트
필리핀 네트워크는 처음 오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 캠페인을, 이 운동을 좀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닐라는 굉장히 좋은 우리 MK 사역 자원이 있으시잖아요. 학교와 또 이렇게 일기 우리 선배. 네. 참 네,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MK 네스트 필리핀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 주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역들을 올려드려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습니다. MK! MK! 사랑!